공시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 평가 금액이 높아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의 평가 금액이 높아진다는 의미고, 이건 결국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호 소장입니다. 자, 최근에 공시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정부가 시장의 가격을 인정한 모양새죠. 작년만 하더라도 그 지난 수년 동안 가격이 전국적으로 평균 54%가 올랐네 마네 막 이런 시점에서 한국 부동산의 자료를 국토부 장관이 가지고 나와서 전국에 한 11%만 올랐습니다. 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만 19%입니다. 가격이 올랐다고 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할 때는 자체 조사 자료로 11%만 올랐다고 회피했으면서 정작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은 시장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이사 대책이 비난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역대급 부정부패라고 할 수 있는 LA 사태가 한꺼번에 이제 터지니까 이제 먼저 반전 카드가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무려 19%나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인상이라는 카드로 반격을 했는데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지 않냐? 이게 뭐냐? 세금 폭탄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조세저항 운동이 일어나냐 마냐 뭐 이런 정도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장은 뭐 눈 하나 끔쩍 안 할 겁니다. 예. 왜냐면 여러분도 같이 우리가 목도한 거지만 너와 내가 아는 모습이지만 현재 정부는 지금까지의 어떤 그 마이웨이 행태를 봤을 때는 아주 미동도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부는 또다시 그 유주택자들을 어떤 그 투기꾼 프로그램으로 이제 규정을 짓고, 세금이지만 사실상 거의 벌금에 가까운 그런 보유세를 왕창 올려버리죠. 유주택자들이 어떻게 보면 한 방 먹었는데, 이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갈지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음. 반전세나 월세의 증가가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안 그래도 그게 점진적으로 비율이 커지는 중인데 그거에 대한 속도, 그 가속화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당연히 뭐 종가시키겠죠. 내가 세금 이렇게 왕창 내야 되는데 안 올리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임대인은 세금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임차인은 어떤 그 임차료의 증가로 고통받는 시기가 현재 정부 덕분에 성큼 다가왔죠. 근데 이런 사태를 정부가 그걸 모르느냐? 이런 현상을 나타날 거라고 분명히 정부도 알 겁니다. 세금 많이 올리게 되면 임대인들이 임차인한테 전가하게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부가 할 말은 있죠. 우린 그래서 계약갱신 정권을 만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자기네들의 어떤 업적을 더 치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인 안정이 아니라 어떤 그 지지도의 유지나 이런 것들을 더 목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임차인도 고통받고 임대인도 고통받고 승자가 없는 루즈루즈 게임이냐? 아니죠. 윈 루즈 게임이 맞습니다. 누가 위너일까요? 당연히 정부입니다. 정부는 가만히 앉아서 배 두드리면 돼요. 어? 세금 엄청 걷었기 때문에 그걸로 다시 서민들에게 나눠줘서 민심을 유지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공시가격 상승이 되면은 시장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겠죠. 자, 일단 가장 직접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가장 큰 건 뭐냐면은 분양 가격의 상승입니다. 이거는 빌라나 아파트 다 마찬가지예요. 재개발, 재건축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사들이 매년 조사해서 만들어 놓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게 토지든 주택이든 이게 개발이 됐을 때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개발될 때 종전가격 평가를 해야 되니까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공시가격과 새로 감정평가한 금액의 괴리가 커버리게 되면은 뭐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잘못됐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괴리가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 평가 금액이 높아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의 평가 금액이 높아진다는 의미고 이건 결국은 일반 분양가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개념이죠. 그러면 공공으로 개발되는 것은 쌀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공공이라는 것은 민간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해줄게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민간에 우리는 한 80%로 공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존의 민간 아파트가 한 10억 정도 됐었다. 근데 공시가격 상승으로 한 12억 정도가 시장이 됐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10억이었으면 8억에 분양했을 그 분양이 이제 12억이 되다 보니까 80%라고 하더라도 한 9억 6천까지 8억에서 9억 6천으로 올라버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민간이든 공공이든 할 것 없이 분양가격이 다 상승하게 되죠. 그럼 분양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시장가격이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올라가죠. 그럼 매매가격이 올라갔다. 그럼 전월세 가격은 또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올라가죠. 그래서 서두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유주택자는 세금 내느라 고생하고 무주택자는 임차료 상승으로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다 루저가 되고 정부는 다시 위너. 그래서 정부 내부에서는 아마 회의할 때 좋아 우리 뜻대로 되고 있어 우리 25전 25승이야 이러고 있을 겁니다. 응?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럼으로써 서민들은 영원히 정부를 맹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정부의 빅픽처죠.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면 너희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지지해! 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작업을 계속 하려면은 다주택자는 나쁜 녀석들이야 라는 프레임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종부세를 왕창 올리고 양도세 같은 거 절대 안 푸는 겁니다. 자, LA 사태가 터지고 시작 단계긴 하지만 전수조사를 했었죠? 그 국토부 직원이 9,800 몇이면 거의 한 10,000명이고, LH 직원이 국토부가 4,500명인가 해요. 거의 한 15,000명을 조사해서, 전수조사해서 결과가 투기정황 포착이 20명입니다. 장난하는 거죠, 완전히. 예? 예,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20명 나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쁜 놈이 누굽니까, 도대체? 정부가 투기꾼이라고 하는 시장의 투자자들은 적어도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난 리스크를 감당하고 많은 공부와 노력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돈을 번 거예요. 그분들이 살 때 무조건 오르지 이렇게는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올라간 거에 베팅을 했지만 밤에 잠도 못 잡니다. 그거 계약하고 나서. 내가 과연 잘한 걸까? 네? 엄청 떨면서 발발 떨면서 했다고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투자를 했어도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 투자를 했다는 것은 되게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고 투자해서 투자 수익이 낸 거예요. 그걸 불로소득이라고 말씀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일부 공무원 녀석들은 도저히 질 수 없는 게임을 했죠. 아니, 지네가 지정할 거 뻔히 알고 거기다가 싼 가격에 기존의 지주들한테 어떻게 보면 뺏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지들은 배가 부르고 지들은 그 지랄 해놓고 감히 누굴 탓해. 여러분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냐 정부냐 중에서 선택을 잘 하시라고요. 지금 한 3분의 1 정도가 하락을 하고 한 3분의 1 정도가 보합이고 3분의 1 정도가 상승을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봐봐요. 막 올라가는 상승 시기에도 전국의 모든 부동산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 중에 적어도 10%는 하락을 하고 있겠죠. 10%는 보합을 하고 있겠죠. 80%가 올라가요. 막 하락하는 시기에도 10%는 상승하는 데가 있고 10% 보합이고 80%가 하락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하락하는 단지를 찾아낼 수 있고 상승하는 단지를 찾아낼 수 있고요. 하락하는 이유와 상승하는 이유도 역시 공존을 하게 됩니다.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3분의 1씩 보합이고 상승이고 하락을 한다 그러면 3분의 1 정도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런 그 부동산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3분의 1 정도 떨어지는 단지를 보게 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안심하고 있는 게 좋은 겁니까? 네? 3년 뒤, 5년 뒤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누가 웃을 수 있을까요? 지금 하락률 주장하시는 분들 최근에 뭐 공시가 뭐 이사 대책 막 나오니까 또 난리가 났어요. 거기에 대한 댓글도 보게 되면 또 뭐 거의 뭐 찬양이죠.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고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부디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